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더십과 사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여기엔 뭐랄까 쉬운 공식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막막하고 외롭다는 느낌. 네, 그렇죠.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경영 서적들은 성공 방정식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사실 실제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네. 공식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결국 모든 리더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런 정답 없는 어려운 문제들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했던 생생한 기록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벤 호로위치의 책 Hard Thing, The Hard Thing About Hard Things의 한국어판 2014년 개정판 발췌본인데요. 벤 호로이츠. 유명한 사람이죠? 네, 저자가 넷스케이프 초창기 멤버였고 이후에 이제 옵스웨어, 원래 이름은 라우드 클라우드였죠. 여기를 공동 창업해서 CEO까지 지냈어요. 라우드 클라우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털 중 하나인 안드레슨 호로위치를 이끌고 있죠. 네. 이 책이 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건 단순히 성공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성공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네. 오히려 회사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들,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들, 그 속에서 그야말로 피맛을 보면서 얻었던 교훈에 더 집중하거든요. 피맛이라니 표현이 강렬하네요. 그만큼 솔직하다는 거죠. 성공의 화려함보다는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는 그 처절함, 그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조직을 이끌 때 정말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소위 하드싱의 본질이 뭘까 함께 탐구해 보고요. 네네. 또 저자의 그야말로 생존 투쟁 같았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통찰은 무엇일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특히 저자가 CEO로서 겪었던 그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 같은 거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정말 아끼던 직원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아,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그렇죠. 아니면 회사를 살리려고 사업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하는 그런 결정.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 법한 그런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극한 상황에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인가? 저자의 그 날 것 그대로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책에서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쉬운 결정, 대 어려운 결정, 이 대비잖아요. 네. 그 구분도 흥미롭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져야 한다는 평시 CEO 대 전시 CEO 개념, 네. 그 개념 중요하죠. 전시 CEO. 그리고 결국 회사의 성패를 가르는 사람 관리와 기업 문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어떤 기반이 되는 솔직함과 책임감, 이런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문에서부터 아주 그냥 세게 나오죠. 비즈니스 세계에 공식 같은 건 없다. 하하, 그렇죠. 아주 도발적이에요. 심지어 카니에 웨스트 가사까지 인용하면서 이것이 진짜 세상이야 친구, 학교는 끝났어 라고 말하잖아요. 네. 교과서나 경영 이론만으로는 절대 해결 못하는 진짜 문제들이 있다. 이걸 아주 강하게 던지고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핵심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성공으로 가는 단 하나의 정답, 비법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없다. 네. 모든 상황은 다 고유하고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터졌을 때 리더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대응 방식이 중요하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저작의 이런 생각이 자기 개인적인 경험, 특히 좀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밝히는 부분이에요. 아, 어린 시절 경험이요? 네. 순탄치만은 않았던 가정 환경이나 잦은 이사도 있었지만 특히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코치한테 들었던 말, 피똥 싸게 해주마. 아, 그 얘기 저도 봤어요. 정말 표현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 살벌한 한마디가 결정적이었다고 하죠. 그 피똥 싸게 해주마 이러는 진짜 강렬하더라도요. 코치의 원래 의도는 뭐 최선을 안 하면 지옥을 맛볼 거다 이런 협박에 가까웠겠지만 네, 그렇죠. 저자는 거기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통은 어차피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리더가 정답 없는 문제, 즉 하드싱 앞에서 느끼는 그 막막함과도 딱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이 되죠. 항상 완벽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서 문제 자체의 본질을 파고들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그 자세,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설령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리더십이다. 네. 그래서 저자는 경영 이론보다는 오히려 랩 가사나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더 현실적인 지혜를 얻는다고까지 말하죠. 재밌네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왜 그가 그토록 정답 없음을 강조하는지 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벤 호로위츠가 직접 겪었던 그 정답 없는 문제들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그 생존 추쟁의 이야기, 라우드 클라우드와 옵스웨어 CEO 시절 이야기인데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하죠? 와, 정말 무슨 스릴러 영화 같아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감행하고 네, 그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았죠? 이후엔 또 주가 폭락하고 자금난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네, 사업 모델을 통째로 바꾸고 그렇죠. 엄청난 변화였죠. 또 거대 기업들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아남아서 결국엔 회사를 성공적으로 매각하기까지. 와, 듣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그 평시 CEO와 전시 CEO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아, 평시와 전시? 네. 평시 CEO는 시장이 안정적이고 회사가 잘 나갈 때 기존의 성공 공식을 다듬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리더고요. 안정적인 상황에서의 리더. 일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걸 거는 리더를 뜻하죠. 생존이 최우선인 리더군요. 네. 근데 벤 호로위츠는 자기 CEO 경력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전시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와, 대부분이 전시 상황이라니. 라우드 클라우드 IPO 과정부터가 정말 전시 상황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데 어떻게든 상장을 성공시켜야만 하는 그 절박함. 네, 생존 자금이 필요했으니까요. 당시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포기하거나 막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라우드 클라우드는 생존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IPO를 밀어붙여야 했어요. 이미 투자도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도요? 네, 이미 벤치마크 캐피털이나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최고의 VC들로부터 총 6,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였지만 회사가 계속 운영되려면 훨씬 더 큰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아, 6,600만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극적으로 상장에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시장 붕괴와 함께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막 곤두박질 치면서 회사는 다시 극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을 거예요. 와, 상장했는데도 위기가 계속된 거네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핵심 사업이었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막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졌고요. 아, MS까지. 정말 힘들었겠네요. 여기서 벤 호로위츠는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었죠? 당시 경쟁사였던 EDS, 그 IT 아웃소싱 분야의 거대 기업이었죠. 여기에 6,350만 달러를 받고 넘겨버린 거예요. 네. 핵심 사업을 팔아버렸다고요? 네. 그리고 남은 소프트웨어 기술이랑 인력을 기반으로 옵스웨어라는 새로운 회사로 완전히 변신한 거죠. 와, 이건 뭐 사업 전환 수준이 아니라 거의 회사를 새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평시라면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죠. 엄청난 도박이었어요. 옵스웨어로 변신한 다음에는 좀 괜찮았나요? 아니요.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자 파트너가 된 그 EDS와의 관계가 꼬이면서 또다시 회사의 운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 이번엔 EDS 때문에요? 맞습니다. EDS 자체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옵스웨어의 매출과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죠. 와, 정말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오네요. 이때 벤 호로위츠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IT 업계의 거인인
HP와의 매각 협상을 극비리에 진행한 거죠. HPO, 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네, 이 과정 역시 수많은 반전과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2007년에 옵스웨어는 HP에 무려 16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 매각됩니다. 16억 달러,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 차례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네, 눈부신 성공 신화를 쓰게 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처절했어요. 와, 정말 듣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헤쳐나가면서 리더가 느꼈을 그 압박감, 외로움,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만약 청취자 여러분께서 비슷한 종류의 압박감이나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 또 어떻게 대처하실까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생존 투쟁 속에서 벤 호로위츠는 전략이나 기술만으로는 회사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아,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결국 회사를 살리고 죽이는 결정적인 변수는 사람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인 사람, 문화, 그리고 솔직함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제일 어렵죠. 벤 호로위츠는 이 책에서 해고 문제, 친구를 영입하거나 내보내는 문제, 인재를 알아보는 법, 그리고 기업 문화 구축 같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놀랄 만큼 솔직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그 해고에 대한 조언은 많은 리더들이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이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네, 저도 좀 그랬어요. 그는 해고가 왜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인지, 심지어 정말 아끼고 성과도 좋았던 직원을 조직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했던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솔직하게 털어놓거든요. 본인 경험을 직접 얘기하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해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6단계 절차를 제시하죠. 아, 그 6단계 절차 저도 인상 깊게 봤어요. 단순히 매뉴얼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게 각 단계마다 그 이유가 되게 명확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점이 특히 그러셨어요? 일을 위해서라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관리자가 직접 모든 과정을 관리하라. 이게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절차의 핵심은 결국 해고당하는 직원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회사의 결정과 이유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혼란이나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있는 거죠. 네. 존중하면서도 명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CEO는 이런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걸 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가 투명하게 흐르는 그런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는 거죠. 솔직함과 투명성이 결국 신뢰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인재를 뽑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들도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단순히 스펙이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점.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약점보다는 강점. 그리고 좋은 제품 관리자랑 나쁜 제품 관리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네, PM 구분법. 실무자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특히 다른 대기업에서 성공했던 스타 임원을 데려왔을 때 스타트업 문화에 적응시키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하기 쉬운지 마크 크레니 영입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아주 생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통합 과정의 어려움, 이것도 많은 회사들이 겪는 문제죠.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단순히 간식이나 복지 같은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네, 본질적인 문화. 특히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죠. 그는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리더가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의도적인 설계와 노력.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정말 회사의 규모나 종류와 상관없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보편적인 어려움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벤 호로이츠가 제시하는 방식들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런 난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은 참고점이 될 수 있죠.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조직 내에서 좀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하거나 인사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벤 호로이치의 접근 방식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국 리더십이란, 특히 어려운 시기의 리더십이란 정답 없는 문제들과의 어떤 고독한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정말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하고, 네, 고통스러운 결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드싱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벤 호로이치의 하드싱 발췌 자료를 통해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코 화려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특히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가 짊어져야 하는 그 엄청난 무게와 고독감, 그리고 때로는 좀 비정해 보일 수밖에 없는 책임감의 실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주는 진짜 가치는 어떤 성공 비법이나 만능 열쇠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더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냉혹한 진실과 처절한 고토를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더 큰 공감과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공감과 성찰. 네, 완벽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자체, 그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어려운 문제, 하드싱은 피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과정 속에서 리더 자신도 성장하고 조직 전체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벤 호로이치는 리더십을 평시와 전시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평시와 전시. 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게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평시인가요? 아니면 전시인가요? 나는 지금 평시인가? 전시인가? 만약 스스로 전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혹시 그 냉혹한 현실에 맞춰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좀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설령 그 변화가 지금 당장은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와, 깊은 질문이네요.